진짜 고속도로에 올라오면은 진짜 이 차의 진가가 나타나죠. 22인치를 낀 레인지로버의 이 승차감은 진짜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이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SUV가 진짜 전 세계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스포츠 저렇게 달리고 나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네요. 이 도로 위의 존재감이 확실히 있죠. 어떻게 이런 SUV를 만들었을까. 진짜 레인지로버는 정말 대단하네요. 뭐 포르쉐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진짜. 이렇게 모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모드를 선택해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 레인지로버 P550 하이브리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레인지로버 P550 모델로 옮겨 탔습니다. 숏바디 모델이죠. 스포츠를 우리가 앞전에 탔을 때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어요. 생각보다 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굳이 레인지로버를 타야 될까? 사야 할까? 이 엄청난 가격 차이를 두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를 지금 경험을 해야 되는데, 긴장도 되고 좀 걱정도 됩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출발이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역시나 전기로 그냥 출발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휠이 22인치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3인치였기 때문에 승차감이 되려 레인지로버가 훨씬 더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 느낌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느낌이 난다. 그냥 뭐 전기차인데요 지금. 엔진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고 승차감 느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승차감이 역시나 더 좋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촥 깔려서 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다면, 지금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무게중심이 위로 붕붕붕붕 떠간다는 양탄자 같은 느낌이 확실히 조금 더 강해요. 20인치 휠이 오히려 이 승차감에 더 적합한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핸들링도 좀 달라요. 핸들링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레인지로버가 스포츠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운행을 할 때 좀 더 편하네요. 역시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고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 볼 수가 있고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매력 있는데요. SUV가 이렇게 편안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 레인지로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큰 강점 중에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느낌이 좀 또 강하기도 해.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스포츠랑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그 차이에 대한 승차감은 미세하게 나겠지만 100%라고 하면 한 10%에서 20% 정도?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이 핸들링 차이가 오히려 더 많이 나요. 확실히 스포츠보다는 더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래서 운전할 때 조금 더 편한 건 스포츠보다 이 레인지로버가 피로감은 좀 더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8,400만 원 차이로.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8,400만 원 차이를 두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산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8,400만 원 차이를 그냥 떠나서 그냥 이 레인지로버만 딱 본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스포츠랑 가격차를 보면은 그냥 스포츠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뭐 뒷좌석의 편의성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이런 기능들, 성능들을 본다면 뭐 없는 거니까 저기서 갖고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로 금액을 환산한다면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라면 그냥 롱바디 살 것 같아요. 그 4.4L의 롱바디를 구매하는 게 맞다. 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4.4L가 주는 그런 웅장함, 그 엔진음, 그리고 그 필링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 그 나가는 차의 그 가속감, 그 느낌을 전달을 받고, 또 뒷좌석이 넓잖아요. 롱바디잖아요. 외관에서 풍겨주는 그런 웅장함을 본다면 저는 1,000만 원을 더 주고 그냥 레인지로버 롱바디 4.4L를 살 것 같은데, 효율성을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뒷좌석에 사람 안 타, 나 혼자 운행할 거야, 근데 나는 편안한 운행을 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비의 효율도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 차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조금 높게 세팅이 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들이 계속 남는 거죠. 또 가솔린 숏바디가 있단 말이죠. 가솔린 숏바디랑 가격 차이가 이게 300만 원 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솔린 숏바디를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차라리 이런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또 좋은 거죠. 지금 보세요. 출력이, 이 느낌이, 이 전기 모터로 나가는 이 힘 있잖아요. 네. 이 힘 자체가 이렇게 큰 차가
이런 가벼운, 이런 아주 경쾌한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죠. 지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경쾌하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팍팍 나간다라는 이 파워풀한 느낌은 들지 않았죠. 근데 얘는 파워풀한 느낌까지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느낌 있죠,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이 8천만원 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고속도로에 바로 차를 올려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운행이 좀 편한 거는 이 핸들의 이 부드러움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운행은 스포츠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다, 부드럽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 그리고 이 시야 전체적인 거 봤을 때는 살짝 더 높은 것 뿐이지 그 외적인 차이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폭도 뭐 동일하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갈 수 있는 이 영역에서 이 악셀링과 이 힘, 순간순간적으로 차가 튀어나가는 이 힘은 스포츠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스포츠보다는 훨씬 더 경쾌하죠. 같은 엔진인데 아예 다르네. 이 진짜 배터리, 이 모터가 차의 질감을 이렇게 많이 바꿔주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인데 이 매력을 너무 비싼 금액에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 와, 진짜 고속도로에 올라오면은 진짜 이 차의 진가가 나타나죠. 승차감이 무조건 23인치는 아닌 것 같아요. 22인치를 낀 레인지로버의 이 승차감은 진짜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이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SUV가 진짜 전 세계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스포츠를 타다가 또 레인지로버를 타서 그런지 몰라도 속도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량도 역시나 스포츠처럼 당연히 뭐 스포츠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 차는 맞지만 방음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풍저음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큰 덩치의 면적인데 풍저음이 많이 차단되어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 소음이 스포츠보다는 정숙한 느낌을 당연히 받아요. 그리고 핸들의 보타성, 직진성 뭐 이런 거 보면요, 아예 중간중간에 보타를 아예 안 해줘도 되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고속 주행 능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나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하죠. 지금 고속을 주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중간에 가속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달라. 완전 달라요. 지금 저희가 스포츠를 중간에 타다가 가속을 했을 때 그 느낌과 지금 가속을 했을 때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일단은 스포츠 P400 모델보다는 레인지로버 550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이 훨씬 더 가속감은 파워풀해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보다는 힘이 넘쳐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이 큰 덩치, 이 무게가 조금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 거기에 더해 효율성까지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합할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리 계속 생각을 해봐도 4.4L의 그런 고급지고 웅장한 그 느낌은 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면 진짜 롱바디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좀 지울 수가 없는, 근데 제 개인적인 성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 효율성을 높게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려 계속 생각해보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 SUV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포츠 저렇게 달리고 나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네요. 진짜 이 도로 위의 존재감이 확실히 있죠. 어떻게 이런 SUV를 만들었을까. 진짜 레인지로버는 정말 대단하네요. 뭐 포르쉐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진짜. 처음 이제 레인지로버를 접한 분들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 레인지로버 처음 시승할 때 거의 말을 못하고 그냥 넋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승차감을 내줄까 다시금 느끼고 있지만요, 이거는 진짜 그 어느 차량도 대체 불가능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계속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운행은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엔진을 쓰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엔진을 좀 안 쓰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적절한 이제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있는 느낌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EV 모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속도로에서의 EV 모드입니다.
확실히 EV 모드를 하게 되면요, 이 모터의 힘으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 모터의 힘이 엔진의 힘보다 좀 더 세다, 그리고 즉각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EV 모드로 운행을 했을 때는 엔진의 느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확실히 더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이브 모드로 이제 변경을 해놓고 운행을 하게 되면 악셀을 밟았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엔진의 힘으로 운행이 된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악셀을 밟았을 때 RPM이 바로 치솟고요, 엔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엔진의 음이 내부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모드를 선택해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 레인지로버 P550 하이브리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레인지로버 숏바디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오토바이오그래픽 P400 모델을 다 함께 알아봤습니다. 야, 오늘 레인지로버 날이잖아요. 레인지로버 날에 굉장히 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의 진가를 알았다, 그리고 레인지로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배운 그런 날인데요. 레인지로버와 스포츠가 갖고 있는 이 가격 차이 있잖아요. 이 가격 차이에 대한 괴리, 이 괴리가 어떤 분들한테 적합할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로보는 확실합니다. 정말 나는 럭셔리의 끝판왕을 갖고 싶어, 거기에 연비에 대한 효율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나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고,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레인지로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고 나는 일반적으로 럭셔리? 이 정도만 생각해도 난 럭셔리 같아, 그리고 나는 좀 젊어 보이고 싶어, 그리고 외관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한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 젊은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이 차량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주행 질감에 대한 차이인데요, 두 차종 다 굉장히 컴포트하고 럭셔리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승차감에 대한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로버가 당연히 좋긴 좋죠. 좋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차냐? 또 그건 아닙니다. 직접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서 느낀 점이, 이 스포츠가 정말 가성비가 좋구나 라는 걸 정말 느꼈고, 그리고 레인지로버를 구매를 할 때에는 숏바디보다는 차라리 그냥 롱바디로 가자,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2억 4천, 롱바디 2억 5천이잖아요 1000만원 차이의 숏바디를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표님, 네. 그래서 조건. 할인 조건. 할인 조건은 이제 랜드로버의 브랜드가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에요. 그 할인 정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노출하는 게 좀 공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기본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할인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공식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1300 할인 기본에 더해서 레인지로버가 품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을 확실히 하고자 이번 달에는요 5년에 20만 킬로까지 보증 연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5년 20만 킬로까지는 차에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거기에 더해 충전카드 100만 원까지 제공해 줍니다. 거기에 더해 전동 사이드 스텝 무상 시공이에요.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 보이기는 해요. 여기에 더해 제가 특별하게 별도의 시크릿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만데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럼 견적이라도. 견적은 마지막에 제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이 견적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스포츠는요 P400 오토바이오그래픽이에요. 800만원 기본 할인에 보증 연장, 5년에 20만 킬로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 A온오토에서 제공하는 추가 시크릿 할인 받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럼 얘는 할인 말고 뭐 무이자, 저금리 이런 건 없어요? 무이자는 안 되지만 저금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낮은 저금리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레인지로버를 누구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 잘 선택할 수 있는 컨텐츠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두 차종을, 그리고 레인지로버들의 전 차종을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월 납입료를 그대로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요 60개월 2만 킬로,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보증금 30%, 선납금 30%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거기에 더해 전 트림을 다 준비했어요. 레인지로버가 여러 가지 트림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레인지로버는 추가적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추가적인 옵션들마다 가격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트림을 다 준비해서
월 비용을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비용은요 정말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만든 조건입니다. 이 조건보다 저렴한 견적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보다 저렴한 견적이 있다? 그럼 제보해 주세요. 저희가 많은 대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금 한정 대수, 전체적인 대수가 한 2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대 정도만 레인지로버를 잘 구매하고 싶은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로 준비한 거니까요. 이번 달에 레인지로버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경쟁 차종과의 비교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주셔야 돼요. 이 레인지로버 모델들을 꼭 구매 목록에 올려놓고 비교를 한 다음에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비싸잖아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 그에 대한 가격 비교는 저희가 책임지고요. 차량에 대한 선택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